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지금 프랭카드에도 이렇게 있지만요.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국인. 예.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역사 여행을 떠나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까? 자, 그 내용들에 대한 큰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 교실을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왜 알아야 할까?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에도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럼 나는 한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뭘 알고 있을지 퀴즈로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필리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기가 되게 높더라고요. 지금 필리핀에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노래나 드라마나 그리고 연예인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흐름을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한류 열풍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정작 한국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어떤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길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려주는 새롭게 밝혀지는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럼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가요? 예, 그 우리나라의 진짜 놀라운 역사의 진실을, 역사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흐름을 잡아봤고요. 자, 그럼 제가 첫날 공항에 내렸어요. 제가 이틀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덥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이제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가는 이제 더운 날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필리핀에 와서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야, 날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구나. 그런데 여기도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한국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여기서도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을 갔는데요. 공항에 여기 필리핀에 계신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요. 곤니찌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곤니찌와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죠. 그래서 제 외모를 보고 일본 사람이냐라는 것을 일본말로 인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좀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별로였겠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저분이 나를 몰라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제가 영어로 하지 않고 뭘로 했냐면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필리핀 분이 씩 웃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군요? 한국 사람이군요. 대번에 알고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홍콩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보면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일본 사람 또는 중국 사람. 네. 그렇게 해서 인사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한국말로 했어요. 어제도 제가 여기 SM몰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거기 SM몰 여러분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어요. 예. 저도 SM몰에 갔는데요. 정말 많은 그 상품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역시 계산, 체크아웃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영어로 하지 않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필리핀 사람들이 제가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웃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한국말이 생소할까? 그렇지만 내가 계속 한국말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내가 오더라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었겠구나. 한국 사람이지. 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필리핀에 도착했어도 제가 이렇게 알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가 묻겠죠. Where are you come from? 이렇게 물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렇죠. Came from Korea.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역사 교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자, 왜 역사를 알아야 될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역사하면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History. 예, 발음 너무 좋아요. 자, history. 그렇죠. 자, 역사의 뜻을 혹시 아는 사람? 지금부터 대답하는 사람은 선물 들어갑니다. 자, 역사. 역사는 뭘까요? 혹시 아빠나 엄마 또는 인터넷에서 우리 친구 손 들었나요? 아니에요? 자, 일단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과거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적는 걸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있을까요? 네.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록을 남기기 쉬운가요? 어디에서 그런 걸 남겨요? 일기 있죠. 일기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줄무늬 친구, 대답을 잘했는데요. 자, 선물 하나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이제 붉은색, 줄무늬. 저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도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국제학교에 와서 한글학교 반에 들어왔죠. 이렇게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또 학교로 오고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겠죠. 이렇게 나의 하루하루 일상을 기록한 것은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온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는 날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들려주는 첫날이 된 거죠.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도 역사가 있을까요? 네. 자, 어떤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은? 자, 아빠, 엄마가 언제 필리핀으로 왔고, 그죠? 어떤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직업을 또 옮기시는 경우, 또 A라는 마을에 살다가 B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족이 지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족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것을 우리나라의 역사, 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까 5학년,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5학년. 네. 자, 5학년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일기를 써봤다. 지금 일기를 쓰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제가 한 친구만, 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한 친구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친구는 몇 년 동안 그 일기를 써보셨어요? 3년. 3년? 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혹시 3년 전에 내가 썼던 일기를 한번 최근에나 작년에 들춰본 적이 있어요? 한 번요. 어떤 재밌던 기억이 있던가요? 조금 있어요. 예, 조금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맞습니다. 자, 그렇죠. 발표했는데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선물 같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썼던 일기를 지금 이제 조금 더 자라서 다시 옛날 일기를 들춰보면, 내가 그때 그랬지. 동생이랑 싸웠구나. 내가 그때,
요거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려고 내가 막 숨기고 그랬구나. 지금 보면 조금 유치한 느낌도 나고 우스운 느낌도 나고 그런 기억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역사는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록을 해놓으니까 아, 과거에 내가 그랬었구나. 그걸 보고 미래는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의 잘못대로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반성도 하고 하죠.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주로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 노란 가디건 입은 친구 아까부터 아주 듣는 태도도 좋고요. 자, 박수 하나 주세요. 박수. 자, 그래서 그렇죠. 역사를 모르면 결국 지나온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답답할 것 같아요? 안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나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요? 나의 이름은 뭔가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혹시 우리 아빠 엄마를 아세요?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나와 나의 가족을 찾으려고 하죠. 역사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는 것이랍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과 이런 한국 K-팝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뭐를 역사를 공부를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연예인들에게 K-팝 스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면 뭐가 나간다? 선물. 나갑니다. 자, 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국기는 내셔널 플래그. 태극기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친구에게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이 친구에게 먼저. 헷갈릴까요? 몇 번? 4번이 맞아요. 4번. 안타까운데요. 조금, 조금.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몇 번? 자, 카운트 세겠습니다. 5, 4.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에게 한번, 앞에 있는 친구. 3번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네요. 박수. 와, 맞습니다. 잠깐만, 우리 친구 어떻게 3번을 잘 찾았네요? 평소에 태극기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방금요. 이걸 이제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는. 자, 한번 볼까요? 태극기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왜 우리나라의 국기인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리핀에도 그 나라의 국기가 있죠. 그런데 한국의 국기는 내셔널 플래그는 태극기라고 합니다. 왜? 가운데 있는 이 심볼이 태극이에요. 음과 양, 플러스 앤 마이너스.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심볼화한 거예요. 심볼라이즈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하얀색, 화이트 컬러는 바로 여러분 흰색 입고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죠? 그렇죠. 백인 민족, 광명, 햇살, 태양, 너무나 밝은 광명을, 샤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괴. 좀 어렵죠? 괴. 자, 근데 하늘, 땅, 물과 불을 상징을 해요. Sky and Earth.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Water and Fire. 그러면 하늘과 땅, 이 인간과 사람과 모든 자연이 살고 있는 공간인 거죠. 스페이스. 그죠? 자, 그리고 물과 불은 뭐예요? 사람이나 자연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온 우주, 유니버스, 그리고 자연, 네이처, 그리고 어때요? 이런 우리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바로 이거 광명문화, 빛,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내셔널 플렉 중에, 우리 친구 왜 손 들었죠? 북한이랑 왜 달라요? 아, 북한이랑 왜 다른가? 원래는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 6.25 전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오, 공부 많이 했네요. 아, 여러분 역사 많이 알고 있어요. 예,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서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돈 버는 만큼 가져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되었고요. 북한은 강제적으로 하나의 통치자가 나와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형태가 두 개로 바뀌어서 내셔널 플렉도 서로 각자 이치하든 다르게 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건 북한이겠어요? 남한이겠어요? 그렇죠. 남한이죠. 예, 우리 친구 궁금한 게 많네요. 예. 그러면 전쟁 전에는 이거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려지기 이전에는 이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국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을 해서 그들의 어떤 식민지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때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과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 이 태극기를 같은 국기로 모든 남과 북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함께 이렇게 국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았죠. 마지막에 연극하는 언니 봤죠? 누나. 그때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 모델이 누구냐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맞아요. 유관순 누나예요. 유관순 열사. 나중에 우리 친구는 좀 따로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때 좀 이야기합시다. 예. 이따가 선물 하나 줄게요. 와, 우리 친구는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너무 이렇게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참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나라꽃. 좋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한번, 우리 친구는 나중에 한번 줄 거고요. 저기 맨 뒤에 있는 파란색 티셔츠 입은 우리 친구. 예. 우리나라의 국화는 뭘까요? 예. 아니, 그 파란색 친구. 예. 무궁화. 맞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친구에게도 선물 나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죠. 여러분, 제가, 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도 또 교화가 있더라고요. 학교의 꽃. 우리 필리핀 한국국제학교의 꽃은 무엇일까요? 뒤에 나오지만. 맞아요. 우리 친구 크게. 예, 무궁화인데 한국의 무궁화와 조금 닮은 일명 하와이 무궁화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꽃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도 비슷하고요. 무궁화는 왜 무궁화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무궁무진하다, 한국말로. 여기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까요? 제가 예, 끊어지지 않는. 예? 자, 교장 선생님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피었다가 또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간다라고 해서 무궁화라고 지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오래도록 계속 이어져 온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교화도 그렇게 무궁화처럼 피었다가 지었다가 계속 끊이지 않고 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노래는 뭘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애국가 맞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아니, 필리핀 우리 국제학교의 한글반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네요. 교장 선생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혹시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4절인데 혹시 집에서나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야, 1절의 맨 앞부분만 보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바닷물과 산이 마르고 닳아서 없어지도록, 완전히 없어지려면 엄청난 세월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러도록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태극기와 그리고 나라가 꽂힌 무궁화와 그리고 바로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이 많지만 당연히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해요. 자, 그래서 그 세계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 이런 한류 스타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예, 좋아하는 그룹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스타, 네, 이민호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직접 필리핀 사람들이 적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민호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는 노래를 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또 오디션 프로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혹시 이 필리핀의 미카라는 이 그룹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집에서 한국의 이러한 음악 프로그램 혹시 이 K-팝 스타나 슈퍼스타 K 혹시 본 적 있나요? 미카 봤어요? 미카는 이렇게 다 형제, 그러니까 자매죠. 자매가 나와서 노래를 했는데요. 너무 노래를 잘해서 심사위원들이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필리핀 사람들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아빠, 엄마도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시고 하죠. 예, 여러분도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흥얼흥얼하고.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만큼 필리핀 사람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와 닮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세요. K-팝 홀릭에 빠져서 나는 한국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싱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탑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아쉽게도 탈락을 했는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팀으로 기억이 돼요. 아마 지금 필리핀에서 가수 활동을 하지 않나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폰, 그렇죠? 그다음에 영화.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겨 스케이팅. 혹시 여기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줄무늬 친구 어떤 운동해요? 아까 내가 좋아하는 시원이를 닮았네. 우리 친구는 너무 잘생겼다. 예. 정말 많은 스포츠를 하고 있네요. 또 다른 친구. 예, 우리 친구는 축구하고 농구. 자, 마지막 한번 물어볼까요? 농구, 수영요. 테니스. 필리핀에서는 농구가 좀 인기가 높은가요? 네. 그래서 농구를 많이 하군요. 한국에서도 농구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축구, 야구 이런 쪽이 더 또 인기가 높죠.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연극, 그죠? 퍼포먼스죠. 요거 혹시 난타 본 적 있나요?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통 악기 사물놀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물놀이 악기를 가지고 그 장단 리듬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키친 플레이스, 자, 쿠키죠. 전부 다 쿠커가 이렇게 그 장단으로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저건 굉장히 재미도 있고 한국의 리듬이 살아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다라고 해서 너무나 높은 극찬을 하는 바로 그러한 퍼포먼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배우는 아름다운 우리 한글.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그러죠. K-팝 열풍을 타고 한국인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어때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그 노래 가사를 따라하는 거죠. 그죠? 난 네가 좋아요, 떠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런 발음으로 우리나라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알고 싶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엑소 어떤 노래?
으르렁 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알고 있네요. 엑소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 대세죠. 예, 이렇게 예 누구? 예, 넘어갈게요. 자, 지구촌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뭘 하면 한국인들의 문화나 이런 퍼포먼스가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배우고 싶어 하는, 좋아하고 싶은 그런 관심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왜 한글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글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혹시 대한민국 앞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자, 우리 아까 흰 옷 입은 친구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예? 어느 나라? 중국? 우리나라 앞에 중국이 있었다고요? 예, 우리 친구. 예, 조선 맞죠? 여러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친구 선생님 선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선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그럼 조선 시대보다 앞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 우리 친구. 고구려. 고구려? 예. 저기 우리 분홍색 입은 친구 한번 해볼까요? 예. 고려. 고려 맞나요? 친구가 고려라고 했어요? 고려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잘 못 들은 거니까 이 친구가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한글학교반 친구들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나 이해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걸 영어로 하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I came from Korea. 이렇게 하죠. 코리아가 어디서 왔어요, 혹시? 우리 친구. 예. 예? 아랍 사람이 고려했을 때 계속 고려. 이야, 너무 정확하게 없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오, 정말 대단한. 저 2개 주세요, 선생님. 2개. 자,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나라 이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역사를 이야기를 했죠. 자, 2개 선물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너무 정말 제가 오늘 놀라고 있어요. 때문에 더 오래됐어요. 맞아요. 깜놀했어요. 볼까요? 이 홍산 문화는요,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그 이전에 고조선, 그리고 그 이전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살았던 이 터전에서 나왔던 문화 유적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아서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개하고 야만인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았던 거예요. 월, 담을 쌓았죠. 길게. 그래서 이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쪽 바깥은 우리 것이 아니야. 이쪽 사람들은 우리보다 야만인이야. 바바리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중심은 황하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홍산 문화는 어디서 나왔어요? 만리장성 안에서 나왔어요? 바깥에서 나왔어요? 바깥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와 가까워요? 한국 가깝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은 옛날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우리와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쪽 바깥이라면 우리보다 더 발달해야 된다, 미개해야 된다. 미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이쪽 지역 자체가 전부 다 빨간 이런 철광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지역 자체를 전부 홍산, 붉을 홍자, 산, 붉은 산이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붉은 흙으로 덮여 있는 너무 어마어마한 지역에 유물이 나왔는데 중국보다도 훨씬 앞서는 유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보았던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앞서니까 몇 번째 문명이다? 5의 문명이다. 5 civil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헬기로 찍었어요. 툭툭툭툭툭 하면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뭐가 나와요? 무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단, 피라미드이 나왔어요. 그리고 묘가 나왔어요. 템플 이런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트럭이에요. 트럭. 보여요? 트럭. 트럭이 이만하고 이만큼 큰 유적지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느 만큼 크기냐면요. 한국에서 보면요. 올림픽 주 경기장, 벨로드롬.
메인 스타디움. 그거보다 큰 범위의 유적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황하 문명보다 1500년에서 2000년이나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이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혹시 배웠나요? 알고 있어요? 많이 가봐야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6000년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나온 유적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8500년까지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와,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거 누구 건데? 우리 거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가 아닌데?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류 역사상, 히스토리, 이런 오리진, 그 기원으로 올라가서 첫 피라미드의 원형이 되는 이런 재단이 나왔고요.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면, 요건 뭐예요? 원이죠. 서클이죠. 요건, 스퀘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Sky is circle. 그리고 땅은 Earth is square. 방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반듯하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다? 한국이 갖고 있던 생각이다. 이게 너무 이렇게 놀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재단이. 여러분, 이런 재단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인류 초기 시절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신, 맞습니다. God.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 또는 옥황상제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분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이런 재단이, 피라밋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8500년 전에 유물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옥이 나왔어요. 옥. 예. 옥. 우리 옥 반지라든지 목걸이 본 적 있죠? 아빠, 엄마나. 옥으로 이렇게 만들면 몸에 어떻게 다 그래요? 좋다 그러죠? 몸 건강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옥은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상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상투. 그럼 지금 한국에는 있잖아요. 그 상투가 다시 유행을 하는데, 우리 이 친구가 있네요. 잠깐만 나오세요. 선물 하나 줄게요. 자, 한국에 지금 이 친구와 같은 이런 머리가 유행을 해요. 자,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 머리. 원래는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은 유행을 타서 이렇게 달았는데요. 요걸 한국에서는 무슨 머리라고 할까요? 빗머리. 아이고야, 너무 잘하네. 네. 자, 인사. 네. 자, 우리 친구 선생님 선물 좀 주세요. 예. 예, 오늘 헤어스타일 때문에 점수 땄어요. 인류 최초의 헤어스타일이 상투였구나 하는 것을 이런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한류 열풍을 통해서 요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상투와 비슷한 똥머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근데 이름이 똥머리가 뭐예요? 그죠? 좀 이왕이면 좋은 머리로 하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상투라는 헤어스타일은 옛날부터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던 헤어스타일이다? 한국이더라. 중국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그럼 우리 거 아니지 않냐?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처럼 생겼을까요? 용, 맞아요. 드래곤. 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인류 최초에 저 시간대도 용이 나오고 박쥐도 있고요. 요것은 봉황이에요. 봉황. 피닉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가보니까 그 홍산 유적에서는요, 인류 최초의 문자가 이렇게 암각화로 나왔고요. 또 최초의 용이 나왔고요. 최초의 봉황이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일 좋아하는 심볼, 마크, 주로 어떤 애니멀을 써요? 용, 봉 쓰죠. 드래곤, 피닉스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홍산 문화 유적을 딱 보니까 아까 상투하고 어느 나라 건데? 한국 건데 용과 봉황도 어느 나라가 먼저 갖고 있더라? 한국이 갖고 있구나. 이야, 이거 그럼 우리가 용과 봉황의 후손이 아니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데미지. 시리어스. 네, 심각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집터도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냐? 본 적 있나요? 네. 어디서 봤을까요? 와, 친구는 너무 잘하네.
와, 나중에 따로 선생님하고 인터뷰 한번 합시다. 너무 오늘 선생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우리 백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유물인데요. 지금 이것은 한국의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하는 향을 피우는, 그죠? 예, 그러한 향로로 만드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꼭대기에 뭐가 있고 밑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잘 볼까요? 예, 꼭대기에는요. 오, 맞아요. 봉황이 있네요. 아래쪽은요? 용이 있네요. 와, 요게 입이죠. 그죠? 이게 머리고요. 이게 발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용과 봉황이 백제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 우리 애니메이션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우리 생활, 이건 옛날에 용과 봉을 쓴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도 우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용과 봉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사에도 이렇게 하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그 역사의 맥을 이어온 큰 집이 있지 않겠어요? 그 큰 집을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큰 집이 되어서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의 후예인데 우리가 인류 역사의 큰 집, 장손국가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오늘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놀라운 뿌리 역사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큰 박수와 함께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